네, 안녕하십니까. 프라임 법학원에서 행정쟁송법을 담당하고 있는 성기호입니다. 제가 올해 또 공인노무사 2년 차인데요. 강의가 1년 차 강의를 하면서 또 우리 수강생들이 어렵다고 또 느껴졌던 행정쟁송법이 이렇게 쉬울 수 있었습니까? 라고 또 얘기해 주는 게 제일 뿌듯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공인노무사 이제 강의를 맡아보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 뭐 두 가지만 추려본다면요. 연기 때 이해 안 되면 일기 때 보충하면 됩니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연기 때 이해 안 된다는 말이 제가 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이해가 안 되었지? 강의를 듣고 또 복습을 하셨을 건데 왜 이해가 안 되었냐? 또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 행정쟁송법을 어렵게 가리키기도 하지만 또 어렵게 가르치니까 또 그만큼 복습이 힘들 수도 있겠죠. 네, 뭐 예를 든다면 우리 행정쟁송법만큼은요, 제가 이제 오늘 인문 강의 또 이제 그림도 그릴 거고 하겠지만 인문 강의도 듣다가 이해가 안 되면 안 되죠. 네. 인문 강의라면 인문 강의에 해당되는 그 내용을 또 듣고 이해해야 되고, 그렇다면 또 그 부분에 대한 복습을 이 정도 하면 되겠다라는 것 감 잡으시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인문 강의 이제 들으시는 분들 보면 어쩌면 이제 처음 노무사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일 건데 연기 때가 가장 시간이 많습니다. 그죠? 네, 각 과목마다 또 과목에 배정되어 있는 그 강의 수도 제일 많은 때가 연기입니다. 연기 때 이해 안 하고 일기 때 넘어간다면요, 시간 없습니다. 우리 단기간에 합격하셔야겠죠. 네, 재수, 삼수 한다고 하더라도 실력은 또 늘 수도 있겠지만 정비례하는 건 아닙니다. 기간이 많이 공부했다고 해서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이 느는 건 아니다. 따라서 정신적인 비용, 물질적인 비용 줄이기 위해서라도 1년 만에 끝낸다라는 각오를 다지셔야겠습니다. 예, 그래서 쉽게 제가 행정쟁송법을 정복시켜 드리겠다. 어려운 걸 어렵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려운 걸 쉽게 가르치고, 그리고 또 쉬운 그 내용을 복습할 수 있게 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 전체적인 내용 이해는 하지만 또 우리 답안지에 써야 될 것은 또 주관식이다 보니까 암기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암기해야 될 부분도 제가 제시해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이 질문받았던 게 뭐 첫 번째 질문과 또 유사한 질문이긴 하겠지만 이해 안 되면 바로 암기 넘어가면 됩니까? 이렇게 또 질문도 많이 받았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암기합니까? 또 설령 한 문장 한 문장을 꾸역꾸역 암기하셨다 하더라도요, 우리는요 시험이 1년 뒤입니다. 1년 뒤까지 머릿속에 그렇게 꾸역꾸역 암기한 것이 그대로 남아 있을까요? 예, 전혀 아닙니다.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 플러스 그 다음 이제 암기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늘 어렵다 행정쟁송법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쩌면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예, 생소한 용어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런 용어들을 쉽게 이해한다면요, 어쩌면 행정쟁송법만큼 전략 과목 될 수 있습니다. 분량도 작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행정쟁송법 쉽게 접근시켜 드릴 거니까 오늘 또 인문 강의 잘 한번 들어보시고, 인문 강의 들어보면 이런 게 행정쟁송법이구나 또 쉽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꼭 암기해야 될 거, 외우기 힘든 부분들은 또 두 문자, 그냥 두 문자가 아닙니다. 네, 정말 쉽게 이해되는 핵심의 두 문자들이니까 이런 두 문자들 잘 또 활용하신다면 쉽게 암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인노무사 시험에서는 행정쟁송법을 시험 과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법이라고 하더라도 잘 모를 건데 행정쟁송법 이러니까 좀 헷갈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소송에 있어서 가장 크게 한 세 가지 나눠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이렇게 해요. 자, 그럼 민사소송은 뭐냐? 사인 간의 다툼이 있습니다. 자, 사인 간의 어떤 법률 관계를 맺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갑이 을한테 1,000만 원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을이 이자도 잘 갚고 1,000만 원을 갚았다면요, 크게 문제 안 됩니다. 하지만 법은 항상 다툼이 있을 때 문제되죠. 만약에 빌린 갑이 을에게 돈을 안 갚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을이 소송 제기합니다. 민사소송. 네, 돈 갚아라 라고요. 민사법원에. 이런 게 민사소송이고, 형사소송은 뭐냐? 갑이란 사람이 범죄를 저지릅니다. 네, 그럴 때 검사가,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검사가 공소제기라고 하는데 형사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소송이 시작됩니다. 이게 형사소송입니다. 그러면 행정소송은 뭐냐? 항상 당사자가요, 한쪽 당사자는 행정청이 등장합니다.
우리 행정청이라고 하면 쉽게 인근에서 보는 동사무소, 구청, 뭐 서울시청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찰서, 네, 이렇게 이게 다 행정청이라고 본다면 이런 행정청이 국민에게 뭔가 하라고 합니다. 네, 이런 거 하라. 또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것은 나중에 이제 우리 배우는데 처분이라고 할 겁니다.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내립니다. 우리 흔히들 보는 거, 우리 운전들 하고 다니시죠? 이 운전도요, 우리가 운전 면허증 있지 않습니까? 면허 처분 받았기 때문에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또는 운전하고 있다가 음주운전을 합니다. 면허 정지당할 수도 있고요. 면허 취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게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뭔가를 행합니다. 이게 처분이에요. 그런데 이 처분에 대해서 국민이 수긍하고 다투지 않는다면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요. 그런데 아니 내가 왜 음주운전도 하지 않았는데 왜 운전면허 정지야? 내가 식중독 관련된 뭐 유통기한 지난 식품 이런 것도 팔지 않았는데 뭐 기타 등등 법에 규정돼 있던 어떤 위반 사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 정지, 뭐 영업 정지 이런 처분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국민이 구제를 받아야겠죠. 그때 국민이 소송 제기합니다. 이게 뭐냐? 행정소송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행정쟁송이라고 합니다. 그럼 또 하나의 구제수단이 더 있어요. 우리는 보통은 다 이렇게 민사소송은 사인들 간의 법률 관계고 형사소송은 검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소송 제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 다르게 거칠 구제 방법이 존재하진 않아요. 하지만 행정청은요, 위계질서 있는 조직이죠. 예를 들면 우리 관악구청, 구청에서 뭔가의 행위를 했다면요, 더 상급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라든지, 그렇죠? 네. 또 서울시가 했다면요, 국가 정부, 그렇죠? 각각 해당하는 뭐 장관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했을 때는 이보다 좀 더 상급 기관이 있습니다. 상급 행정청한테 한번 이 행정청이 이렇게 한 처분이 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바로 잡아주세요 라고 하는 행정심판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이 행정청보다 더 상급 기관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거랑 그 다음 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랑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을 우리는 행정쟁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분야가 우리 시험 범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늘 그림 그린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는 행정심판은 늘 사선으로 그릴 겁니다. 그림 그리는 순간 행정심판은 늘 사선, 행정소송은요 늘 직선으로 그릴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들이 행정법 관계에 있어서의 당사자들입니다. 네, 한쪽 당사자는 행정청, 그죠? 한쪽 당사자는 일반 국민 이렇게 등장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행정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이제 그림, 가장 기초적인 그림들 그리면서 행정법을 이해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서 좀 시각적으로 표시될 수 있는 부분들이 머리에 기억돼 있다면요, 좀 쉽게 암기되고 쉽게 이해된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행정쟁송법은 뭐냐? 국민의 권리를 구제해 주는 법들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영역에서? 행정법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법률 문제들을요. 네, 이게 행정법 관계에서의 권리 구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가 이제 입문 자료 뭐 페이지로 보면 134페이지, 135페이지 뭐 이렇게 이제 걸쳐져 있죠. 근데 먼저 135페이지를 보면요. 자, 먼저 행정법을 주관식으로 하는 각종 시험과 비교해 볼 때 범위가 가장 작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 이 많은 행정법 관계 중에서도 뭐냐? 권리 구제에 대해서만 이것만 배운다고요. 네, 그렇다면 이 행정법의 전체 전반을 크게 한번 나누어 본다면 이것입니다. 자, 방금도 얘기했습니다.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어떤 처분을 합니다. 땡땡 처분, 땡땡 처분 이런 거요. 예, 영업 허가 처분, 허가 취소 처분, 예, 이런 것들 네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처분에 대해서 국민이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 또는 이에 대해서 다투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방금 됐습니다. 행정심판. 그 다음 행정소송. 행정심판은 이 행정청보다 상급 행정청에 존재하는 행정심판위원회라고 할 건데 이제 조금 이따라 하고요. 네, 행정심판위원회. 그 다음 행정소송은 말 그대로 행정법원에 이렇게 제기하겠죠.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림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법전 찾아보면 행정법이라는 거 없습니다. 네, 우리 다른 거 노동법, 네, 하다못해 노동법 관련 법들
민법, 형법 이런 건 있지만요. 행정법은 없다고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한 법률들이 한 5,500여 개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한 4,500개 정도는 전부 행정법 관련 법령들입니다. 우리 민생법안, 민생법안 이렇게 하는데 또 규제법안, 규제법안 하는데 전부 다 행정법입니다. 그렇다면 행정법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행정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라고 봤었을 때 이것입니다. 국민에게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이런 행정청, 행정기관들을 어떤 사람들이 이런 처분을 내릴 수 있지? 이런 행정 조직에 대해서 배우는입니다. 이게 행정법의 또 하나의 영역입니다. 이게 행정조직법. 그렇다면 이런 어떤 행정 조직이 있고 이런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놓았는데 그래서 그런 법들에 의해서 행정청이 어떤 작용을 합니다. 국민한테.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행정작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행정작용은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면요, 이런 국민의 권익도 보호해 줘야지. 그게 행정구제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방금 얘기했던 행정쟁송법이에요. 즉, 행정법은 우리 또 늘 얘기하는 거지만 야구에서 변화구 던지죠. 변화구가 아니라 변화구보다 더 지저분한 조작구를 던집니다. 네, 뭔가 조작된 공, 조작구. 이게 행정법의 전체입니다. 자, 행정청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 행정조직법과 그렇다면 이런 행정청을 조직했다면 이런 행정청이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쫙 부여되어 있는데 그런 권한에 기해서 어떤 작용을 하더라. 이런 것이 행정작용법. 그리고 이런 행정작용에 의해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었더라. 그렇다면 그런 국민의 권익을 구제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게 구제법. 그래서 행정법은 단일 법전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을 통칭하는 법들을 전부 다 행정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정법이 조작구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135페이지 밑에 행정법이란 이꼴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겠더라라고 도표로 정리해 놓았죠. 그 밑에 읽어보면 행정법이란 행정의 이런 조직과 그리고 또 작용 그리고 행정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 전체를 총괄해서 말하는 단어더라 이런 거예요. 행정법은. 그래서 행정법은 이런 민법이나 형법 등의 경우처럼 하나의 법명으로 존재하는 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행정 주체가 어떤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나 또는 복리 증진 등을 목적으로 행하는 이런 행정 작용들을 규율하는 법 전체를 일컫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정법은 조작구로 나눠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직렬에서도 배우는 우리 서점에 있는 행정법 책을 보면요. 위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고요. 위에 도표 보면 행정법은 행정법 총론과 강론으로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총론에서도요. 이제 늘 배우는 게 행정법 서론 이런 거 배우죠. 행정법 전반을 아우르는 어떤 내용들. 그리고 2번 행정행위 이렇게 밑줄 쳐놨는데 이게 행정작용의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방금 처분이라고 썼는데 처분은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단어라고 보신다면요. 행정행위는요. 우리 늘 이렇게 이제 표현됩니다. 강학상 개념이라고요. 즉 학문적으로 논함에 있어서 불리우는 명칭이 행정행위다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행위는 지금 이 단계에서는 쉽게 뭐랑 동의어로 생각하시면 된다? 처분과 동의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또 행정청이 행하는 행위 그냥 이렇게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정행위는 말 그대로 행정청이 행하더라. 네, 이런 행위들이 행정행위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은 행정행위로 불리우는 이 작용 말고 또 기타의 여러 가지 형식들이 현대 사회에 빈번하게 발생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또 통칭해서 뭐라고 한다? 그 밖의 행위 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또 쉽게 도식적으로 나타내 보면 방금처럼 그렇다면 방금 행정작용 조작구라고 했는데 행정작용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요. 크게 나눈다면 행정행위 플러스 그 밖의 행위 이런 것을 전부 통칭한 것이 행정작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행정작용이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런 행정작용의 대표적인 게 우리 2번 행정행위, 3번 그 밖의 행위 형식 그리고요 4번은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일정한 절차를 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한테 상세히 이유 제시를 뭐 해줘라, 사전에 통지해줘라, 처분을 하기 전에 기타 등등 이런 절차. 그 다음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하는 거죠. 내가 뭐 좀 알고 싶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것 좀 보여주세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6번, 7번 이게 이제 행정구제법입니다. 자, 먼저 손해정보제도는 쉽게 얘기하면 나 행정청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손해 입었습니다. 돈으로 보상해 주세요 라는 것들. 돈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것들. 이게 손해정보제도라고 통칭하는데 이것이 또 하나 있고 국가배상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밑에 행정쟁송제도 있죠. 자, 이게 이제 행정법 총론의 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험 범위가 어디라고요? 7번이라고요. 행정쟁송제도. 하지만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게 이거겠죠. 늘 행정쟁송에 이것들 뭐 취소해 주세요, 어쩌세요,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배울 건데, 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 3번 밑에 이러한 행정행위는 항고소송 이런 단어 이제 조금 있다가 더 쉽게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라는 거라서 2번에 있는 내용, 3번에 있는 내용 이런 큰 목차 속에 있는 것들은 또 우리가 다 배워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법 강론으로 본다면 각각의 특별 행정 작용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밑에 보면 먼저 행정조직법에 대해서 또 이제 방금도 우리 조직법 여기 얘기했지 않습니까? 행정법 강론에 우리 조직법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국가 행정 조직이 어떠냐, 지방자치 행정은 또 그리고 이들을 구성하는 공무원들은 뭐 이런 공무원법 이런 것들 배우고, 그다음 특별 행정 작용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전부 전체 내용 중에서 우리 시험에서 나올 법한 것들 또 이제 교과서에 다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법 강론에도 그 옆에 뭐 굳이 두 문자 적어 놓긴 했는데 행정법 강론이 어떻게 이제 구성되어 있냐라고 했었을 때 영국에서 온 조지 그리고 공적 칭호를 받은 이 조지공이 있습니다. 늘 공인노무사 시험 떨어집니다. 네, 이유는 공부 환경이 개판이라서요. 네, 늘 핸드폰만 보고 주변 신변 잡기적인 것들을 늘어놓고, 그러니까 조지공한테 조언을 안 하죠. 조지공, 당신 공부 환경 한번 개조 좀 한번 해보세요. 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행정법 강론상에 있는데 우리가 행정조직법 이건 뭐 시험 범위도 아닙니다. 그 다음 특별행정 작용도 이제 나중에 본다면 여기서 문제되는 어떤 방금 특별행정 작용들 해당되는 부분들만 또 배우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공물법,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 물건들 이런 거와 관리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고, 공용부담법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거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 관련 행정법, 그다음 경찰 관련 행정법, 그다음에 경제 관련 행정 작용들, 그다음 또 우리 국토 개발과 관련된 뭐 개발 행정법, 그다음 조세 부과하는 뭐 조세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운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노무사 시험에 있어서는 행정쟁송제도 요것만 있더라라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행정쟁송은 방금도 또 도식적으로 한번 나타내 본다면 행정심판 플러스 행정소송이더라. 그리고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행정심판 늘 사선으로 그릴 겁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제가 늘 수업 시간에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면요, 아, 국민이 이렇게 행정심판 청구했다는 거구나, 이렇게 또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그림을 이렇게 그릴 겁니다. 그렇다면요, 아, 국민이 행정소송을 제기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가장 기본적인 행정법 관계에 있어서의 그림이 이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정도 일단은 또 한번 그림으로서 머릿속에 정리해보고, 행정법 관계라는 것은 행정청과 국민에 대한 관계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행정청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특수한 내용은 뭐다? 행정청은요, 국민보다 우월적이죠. 그리고 뭔가 행정청과 협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뭔가 한단 말이에요. 화살표도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쏠려 있어요. 즉 이것도 이제 나중에 답안지에 적어야 될 내용인데, 오늘 첫날 하고 났는데 친구 한 명 사귀었다 생각해서요, 친구야 이름이 뭐니? 다음에 이름 또 외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이름은 우일이야. 이거야, 우일이. 내 이름은 우일이. 이거 뭐냐?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위, 이것이 뭐다? 처분이다 이런 거예요. 네, 행정행위의 개념 요소에도 나중에 등장해요.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행위들, 이런 것들이
행정행위의 기본적인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일이, 처분, 일단 단어들이 하나하나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행정법에 있어서. 행정작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처분이라는 개념,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씩 이제 도식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행정쟁송법은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시험 문제를 보면 1문, 2문, 3문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1문은요. 어떤 사실관계가 쫙 제시됩니다. 이 사실관계 읽으면 이 그림 그려져요. 행정청이 이러한 이유를 위해서 자, 뭐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 갑에게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해서 갑이 왜 3개월 처분했냐라고 했더니 청소년한테 술 팔았대요. 나는 청소년한테 술 판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다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갑이 이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라고 하면 직선으로 그리면 되고요. 이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라고 하면요, 이렇게 그리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내용들,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진 이 내용들이 글로써 이렇게 적혀 있다고요. 이거 이제 사실관계. 그럼 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논점들이 이렇게 한 2문제 정도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네. 그리고 2번은 또 어느 정도 서술해 놓고 설명하시오. 뭐 이에 대해서. 3문도 비슷해요. 뭐 설명해 놓고 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래서 2문, 3문은 보통 다 25점, 25점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제1문은요. 이런 사실관계를 통해서 이제 설문이 제시되는데 보통 이것도 25점, 25점 또는 많게는 또 뭐 30점, 20점 또는 어떤 시험에서는 35점, 15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여튼 제1문은 이렇게 문장 구성해서 50점으로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시험 시간이 100분입니다. 그리고 시험 답안지에 적어야 될 분량이 16쪽입니다. 그리고 각각 22줄씩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중에도 이제 이거 정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시간 안배 잘해야 되고요. 분량 조절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도식적으로 뭐 분량 조절을 한번 해본다면요. 25 뭐 25 나온다든지 뭐 최소한 한 4문제 정도 나오겠네라고 한다면요. 16쪽을 4등분 해버리면요. 한 문제당 최소한 4페이지, 4쪽. 네, 그렇죠? 한 문제당 4페이지씩 적어야겠다라고 하셔야겠죠. 우리 모의고사들 본다든지 이러면요. 항상 모범 답안에 저의 강의는 늘 분량 맞추어서 답안지 내어드린단 말이에요. 네, 아무리 많은 설명이 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답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죠? 네, 따라서 내가 암기하고 있는, 내가 공부했었던 이 내용을 얼마나 답안지에 컴팩트 있게 써내느냐가 또 고득점의 관건입니다. 네, 따라서 일단은 우리 답안지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자, 그렇다면 16쪽인데 뭐 도식적으로 나타내 본다면 1문에 2문제가 뭐 25점, 25점이든 뭐 어떻든 한 2문제 나오고 그리고 2문, 3문 이렇게 나오니까 1문은 50점이니까 뭐 16쪽 반으로 쪼개면요. 8줄. 그렇죠? 뭐 각각 또 하면 그냥 4페이지씩 적으면 되겠구나. 이것도 4페이지씩 적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시간은 100분이니까요. 내가 꼭 써야 된다라는 시간을 한번 이것도 도식적으로 구분해 본다면요. 한 문제당 25분 내로 써야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야 또 시간 내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강의 시간에 이제 시간 안배, 분량 조절 따라서 이제 기본서 이런 부분에도 밑줄을 쳐가면서 핵심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만 외우자라고 제가 제시해 드릴 겁니다. 그죠? 네, 열심히 쉽게 이해도 시켜드리고 설명은 하겠지만 또 암기는 수험생의 몫이기도 하겠지만 이 암기 부분까지 또 제가 챙겨드리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런 일단 가장 기본적인 행정쟁송법은 시험 문제가 보통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렇다면 크게 나눠본다 한 4문제 정도 나온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이렇게 늘 4문제가 나오니까 각각을 구분해 본다면 한 문제당 4페이지씩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또 그 한 문제당 100분이니까 4분의 1 등분을 해본다면 25분 내에 한 문제를 작성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또 잘 유념해 놓고 또 간단히 필기해 본다면 그래서 이런 답안 분량 조절 이에 대한 시간 안배 처음은 안 되겠지만 이제 계속
이것을 염두에 두고 수업 시간에 또 그 해당 분량들을 좀 줄여가면서 또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어구가 뭔지 제시해드리면 그런 핵심적인 어구를 외워야 될 것이고, 또 이런 외우는 부분이 힘드니까 제가 어떤 두 문자나 또 쉽게 암기시켜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법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제가 또 이제 일단 설명은 해 보았는데, 우리 시험 답안지도 또 이렇다라는 것도 한번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읽어본다면 135페이지 제목만 먼저 읽고 그 다음 행정법 본론으로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행정법을 주관식으로 출제하는 각종 시험에 비교해 볼 때 범위가 가장 작더라 이 말이에요. 행시, 입법고시, 기타 등등 전부 방금 설명드렸던 행정법 총론, 행정법 강론 전 분야인데, 우리 노무사 시험에 있어서는 행정쟁송법과 관련된 내용들만 알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행정법 영역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행정쟁송법 파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행정쟁송법 어려워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행정법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행정쟁송법, 그래서 범위는 작을지라도 공부하는 데는 힘들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차근차근 격파해 나가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전혀 두려움 갖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경찰 영역에 있어서도 주관식 행정법이 있는데, 그 부분들 제가 강의하기 전에 전부 다 행정법 너무 어려워, 범위도 많아 뭐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 제가 강의하는 오래 전부터 강의했었던 그 경찰 직렬 주관식에 있어서는요, 야, 행정법 이렇게 쉽게 정리되는 거야? 다들 그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노무사 제가 이제 2년차 강의인데 점점 더 행정쟁송법이 어렵다라는 패러다임을 행정쟁송법 할만하네, 또 하라는 대로 복습만 하니까 쉽네 라는 인식의 전환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행정법은 다른 시험에 비해서는 일단 분량 적다라는 것, 그래서 한번 해볼 만한 과목이다라는 것. 그러면 136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면요, 2번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행정법 전반을 이해하고 있어야 행정쟁송법에 대한 완벽한 정복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다른 파트에 있는 행정쟁송법과 관련된 논점들은 기본서에 간단히 정리해 놓겠다라는 것들이죠. 네, 그리고 또 3번 방금 또 설명했듯이 이런 행정쟁송법 이외의 파트에서 노무사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부분들은 교재에 다 압축 요약해 놓았다 뭐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4번 한정된 시간 내에 답안 작성하는 주관식 시험이다. 따라서 분량 조정 방금도 16페이지에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시간 안배 뭐 100분인데 어떻게 또 잘 활용할지 이런 것들 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많은 부분을 외워놓는다면 시간이 부족하겠죠. 예를 들면 내가 한 6페이지, 7페이지 분량을 한 문제당 외워놓았다면요, 씀에 있어서 양이 많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분량 조절도 미리미리 다 해놓는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기 때가 시간이 가장 많습니다. 뭐 우리 재수 또는 삼수 이상이 아니라면 행정쟁송법을 처음 공부하신다면요, 저한테 강의 듣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죠? 요만큼만 정리하고 답안 분량 맞춰서 정리하시죠 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5번 보면요, 우리는 법전이 주어집니다. 이 법전에 어느 정도 외워야 될 부분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전 활용을 아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전에서 목차 구성을 한다든지, 또 정말 외우기 짜증나는 부분들은 법전을 활용해서 쉽게 답안 법전 보면서 쓸 수 있는 이런 요령들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법전 활용을 또 잘해야겠다. 그 다음 법전도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잘 알아야 찾을 수 있겠죠. 시험장 가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못 찾는다면요, 찾는데 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법전을 활용함에 있어서의 이런 법전 활용법도 나중에 연기 시작하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순환별 강의 특징 이런 부분들은 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순환 때 시간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1년 만에 합격을 해야 된다라는 만약 목표를 잡았다면 이 연기 때 다른 과목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연기 때 모든 것을 다 섭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도록 제가 강의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1기, 2기, 3기 이때는요, 연기 때 외운 걸 바탕으로 계속 반복학습입니다. 반복학습. 뭐 1기 심화 강의라고는 했지만 연기 때 했었던 내용
또다시 반복하면서 한 번 더 확인사살하는 거예요. 연기 때 모자란 부분을 1기 때 하고 1기 때 모자란 부분을 2기 때 보충하고 아닙니다. 네, 연기 때 했던 거에서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강의 서두에 연기 듣고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질문이 가장 많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연기 때 강의 듣고 이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언제 보충합니까? 행정쟁송법 한 과목만 보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네, 따라서 연기 때 행정쟁송법만큼은 전체를 쉽게 정복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연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시간도 또 많으니까 그만큼 복습할 시간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활용해서 행정쟁송법 대략적으로 마스터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1기 때는 또 이제 행정쟁송법 연기 때도 했었으니까 연기 때 했었던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 다시 한번 설명은 하겠지만 플러스 우리 이제 기출 문제들도 좀 풀어보면서 내가 연기 때 배웠던 내용들 이 기출 문제로서 나 요렇게 또 답안을 적으면 되겠다라는 감 정도 또 잡으실 거고요. 그 다음 2순환 2기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례 강의 지금 방금 그림 그렸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연기 때 외웠던 내용을 잘 요약해서 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연기 때도 미리 다 대비해 놓습니다. 얘는 이렇게 나왔다면 요거 쓰고 우리가 외웠던 내용을 실제 이순환 때 사례 문제 우리 시험 양식대로 보면서 정리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3기는 마지막 이제 모의고사죠. 최종 점검 시간이고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제 행정쟁송법 전반을 총정리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순환별 소개는 해놓았지만 연기가 가장 중요하다. 네. 그 다음 또 뭐 한 재수, 삼수 뭐 하셨던 그 이상인 분들이라면 뭐 1기 때 뭐 들어도 뭐 무방하겠지만 처음 행정쟁송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연기 수업만 잘 듣는다면 행정쟁송법 정말 자신감 가질 수 있습니다. 야, 어렵다고 하더니 이것만 공부하면 돼? 이것만 외우면 돼? 진짜야? 라고 하면서 1기, 2기 조금은 여유롭게 행정쟁송법 공부하고 오히려 다른 과목에 내가 좀 더 집중해서 또 더 공부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제 수업을 듣는 분들은 행정쟁송법만큼은 전략 과목으로 삼아야 될 거고요. 고득점을 할 수 있는 나의 전략 과목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좀 더 수월하다라는 느낌을 갖는 또 과목이 될 거니까 연기 때 또 잘 또 강의 들으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39페이지에는 요 정도 또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제목이 행정쟁송법 전체 개간도라고 했었습니다. 방금도 그림 그렸던 이 내용 그대로입니다. 지금 우리 시험도 사실관계가 이렇게 나온다고 했어요. 이 사실관계 그 어떤 복잡한 사실관계 나온다 하더라도요 이 그림으로 다 통일됩니다. 네, 너무나 쉽게 사실관계를 빨리 포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또 설명드려본다면 이거죠. 우리가 한쪽 당사자는 행정청, 한쪽 당사자는 국민, 이 관계가 우리는 행정법 관계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법 영역에서 벌어지는 이런 행정법의 법률 관계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행정청이 국민한테 뭔가 상의하고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법에 정해져 있는 어떤 요건을 갖춘다면요 행정청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월적인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국민한테 야 이거 해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행정법 관계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국민이 수긍할 수 있다면요 이 관계로 끝날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국민이 뭐 더 이상 다툴 수 없잖아요. 수긍하니까. 하다못해 나에게 만약에 이것도 국민에게 있어서 수익적인 처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나에게 침해가 된 침익적인 처분이 될 수 있어요. 보통 우리 수익적인 처분은 다투지 않겠죠? 왜? 내가 운전면허 땄다고요. 운전면허 땄는데 이거 그냥 안 딴 걸로 해주세요. 이런 거 소송 제기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네. 수익적 처분에 대해서는 보통 소송 제기 잘 안 한다고요. 그런데 뭐에 대해서요? 이런 침익적인. 나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왜 내가 영업정지야? 그죠? 또 공무원이라면 나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고요. 정직 3월. 아니 내가 왜 정직 3월 먹어야 돼? 다투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다투는 방법이 뭐가 있냐? 두 가지가 있더라. 방금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행정 심판을 청구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직선 행정 소송을 제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행정 소송은
행정법원에 제기하고요. 그 다음 행정심판은 이 행정청보다는 상급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행심위, 행정심판위원회 이렇게도 적습니다. 그렇게 또 적혀져 있죠. 가장 그림이.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림이다라고 했었습니다. 네, 이런 행정심판위원회. 이 행정심판위원회는 어디 있냐? 이 행정처보다 상급 행정기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행정청이 국민한테 어떤 처분을 내렸다. 근데 이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더라. 그러면 이 행정청보다 조금 더 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형한테 이거 동생이 한 거 잘못되었잖아요. 시정해 주세요. 이게 행정심판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행정소송은요. 아니 행정청 지네들끼리 형 동생이든 한 통속일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로 바로 시정해 주겠어. 초록은 동생이라고 뭐 국민보다 행정청 편을 들겠지. 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한다고요. 행정청이 아닌 사법부인 행정법원에. 그쵸? 예, 우리 권력 분립으로 본다면요. 우리는 행정법이니까 늘 행입사 늘 제가 이렇게 얘기할 건데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그쵸? 다른 소속인 사법부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행정청 쟤네들이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이것 좀 바로 잡아주세요. 이게 행정소송이다 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 그러면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요.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소송. 제가 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 또 한번 질문도 해보거나 이러면 용어들이 너무 어려워요 이러는데 예를 들면 행정소송도요. 종류가 있다고요. 행정소송도. 근데 이 행정소송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분도 계세요. 행정소송의 종류는요. 뭐가 있냐? 4가지가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 이름이 민기였어요. 민기. 근데 얘 민기는요. 늘 누나 속옷 입고 오고 예, 양말도 짝짝이로 신고 오고 계속 황당한 짓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기의 별명이 뭐였냐? 야, 황당한 짓 많이 하는 민기야. 항당민기였습니다. 항당민기. 행정소송의 종류는요. 항, 당, 민, 기가 있어요. 항당민기. 항당민기. 항고소송이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은요. 법전에 적혀있는 소송의 이름이에요. 네, 행정소송은 4가지가 있는데 항고소송, 그 다음 또 당사자소송, 그 다음 민중소송, 그 다음 기관소송이 있어요. 여튼 항당민기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항당민기.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소송은요. 항고소송이에요. 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또 종류가 나누어져요. 우리 행정법원에 소송이 제기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행정법원의 사건 배당을 쫙 보면요. 소송의 한은 거의 한 95% 이상이 항고소송입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당사소송이고. 네. 이런 것들. 그래서 항고소송이 가장 중요한데 항고소송의 종류는 또 뭐가 있냐? 민기가 우리 고등학교 때는요. 보통 선도부, 미화부 뭐 이런 거 있죠. 그런데 민기는 황당하니까 자기가 부를 하나 창설했어요. 무슨 부냐? 취하고 춤추는 부, 취무부가 있습니다. 항당민기, 취무부. 이게 행정소송의 종류입니다. 항당민기, 취무부. 항당민기, 취무부. 이거는 보면요. 취소소송이에요. 이건 무효등 확인 소송이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고 아무튼 뭐 이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 두 문자로 정리한다면 행정소송은요. 야 항당민기 너 취무부 부장이라며? 뭐 생각해서 항당민기 취무부 항당민기 취무부. 그런데 이러한 항고소송은 종류가 이렇게 그래 취무부 3가지가 있더라 이 말. 그러면 취소소송이 뭐냐? 예를 들면 이렇게 보죠. 자 갑이 호프집을 운영하는 업자입니다. 그런데 절대 동안 대학생이 왔어요. 그런데 행정청은 얘를 고등학생인 줄 알고요. 청소년인 줄 알고요. 청소년한테 술 팔았다고 영업정지 3월 처분을 내렸어요. 너 영업정지 3월 이 처분을 내렸다고요. 자영업자에게 한 달 동안 문 닫아라고 해도 가혹한데 3월 처분, 석 달간 문 닫으래요. 장사 그냥 접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 소송을 제기한다고요. 아니 내가 언제 대학생한테 술 팔았는데 무슨 청소년한테 술 팔았다고 영업정지 3월이야. 이 영업정지 처분을요. 취소해 주세요. 이게 취소소송이라고요. 이게 취소소송이라고요. 그죠? 쉽게 이해하면. 그 다음 무효 등 확인 소송인데 이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 이거는요.
이 처분이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그거 확인해 주세요. 뭐 이런 거고요. 부작위 위법 확인서도 행정청이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거 위법하는 거 확인해 주세요. 이런 건데 아무튼 일단 취소소송부터 한번 정리해 보죠. 늘 시험에 나오는 게 또 취소소송이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방금 이해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갑이 이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맞는 말이죠. 갑이 영업정지 3월 처분에 대해서 항고소송 제기하였다. 맞는 말이죠. 갑이 영업정지 3월 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 제기하였다. 맞는 말이죠. 똑같은 말이라고요. 똑같은 말이라고요. 나중에 구분하는 건 또 이제 잘 정리할 건데, 예, 이런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 제기했다. 그러면요, 취소소송 제기했다고 이해해야 된다고요. 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제가 집사람하고 이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실관계는 뭐 집사람한테 맞고 있네, 매일 뭐 핍박받고 밥도 안 주고 기타 등등 이런 거 설명해 놓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을 대상으로 가사소송 제기했대요. 무슨 소송 제기하겠습니까? 뭐 이혼소송 이런 거죠. 네, 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 속에 포함된 걸 얘기하고 있는지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제 집사람 상대로 가사소송 제기했다. 그럼 누가 묻습니다. 가사소송 중에 무슨 소송? 이혼소송. 똑같죠? 이것도요. 갑이 영업정지 3월 처분에서 행정소송 제기했어. 항고소송 제기했어. 취소소송 제기했어. 다 똑같은 말이죠. 네, 여튼 지금 행정소송의 종류로는 항당, 민기, 치무부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항고소송은요, 행정청의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불복하는 소송들, 이런 것을 항고소송이다라고 합니다. 네, 우리 반항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항이 반항한다의 항이에요. 그 다음 고한다, 고예요. 이 항고소송은 행정청이 행한 행위에 불복해서 법원에 대해서 고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정해달라라는 소송. 이게 이제 이름 명명된 게 항고소송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당사소송은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이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어떤 처분에 대해서 법률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법률 관계에 관련해서 행정청 이런 법률 관계가 잘못되었으니까 나한테 뭐 돈 주세요. 뭐 어쩌세요. 뭐 나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세요. 기타 등등 뭐 이런 소송들. 이게 항당민기의 당사자 소송이다라는 것. 뭐 시험 뭐 한 4, 5년 만에 한 번씩 나올까 말까 한 또 소송이다라는 거고요. 민기는요, 나중에 법 조문 보면요,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인정되는 소송들입니다. 민중소송은요, 말 그대로 민중들이 소송 제기하는 거, 예, 개나 소나 소송 제기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기관소송은요, 행정청끼리의 소송입니다. 즉 아까도 행정조직법 상에서 행정 권한이 분배되어 있는데, 아니 나의 권한인데 왜 네가 하고 있니? 기타 등등 행정청끼리의 기관들 소송. 네, 따라서 민기 이제 이런 것들은 단어들을 나중에 객관 소송이다. 그다음 국민들의 주관적인 이익과 관련된 항당은 주관 소송이다. 이제 이런 단어들이 나올 건데 알고만 있으면 되지 시험 답안지에 쓸 내용 없습니다. 뭐 주관 소송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 예,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이야기로 하고요.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행정소송이다. 그렇다면 이런 행정소송은 행정소송 플러스 행정심판은 우리 행정쟁송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행정소송의 종류가 뭐가 있냐라고 봤더니 항당민기, 치무부가 있더라. 이 치무부는 항고소송의 종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도 설문이 나온다고요. 예를 든다면 행정청이 갑에게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갑이 이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 항고소송의 유형은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럼 말 그대로 이것 써라 이런 얘기를 하고요. 네, 단어 일단 이해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의 종류는 항당, 민, 기가 있더라. 네, 그리고 이러한 항고소송에는요, 취, 무, 부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렇다면 말 그대로 지금 취소소송이 가장 중요한데, 이러한 취소소송은 이러한 어떤 처분,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니까 취소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소송의 대상은요, 얘라고요. 그래서 처분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행정심판법이든 행정소송법이든 처분의 개념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139페이지 보면 그림 이해하셨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행정청 어떤 처분을 한다는데 이 처분은 행정행위와 일단 지금은 동의어로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것들, 이게 행정행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 좀
비슷하다라고 해놓고 처분이라고 적어 놓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그 밖의 행위형식들이 있는데 이건 또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행정행위와 그 밖의 형식들을 합쳐서 행정작용이더라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행정청이 국민에게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적어 놓았는데 대부분이 처분이다 보니까 처분의 상대방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어떤 행정청의 행정처분을 받는 그 상대방. 이거 다 국민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그림을 그릴 때 그냥 이렇게 갑 이렇게 그릴 거라고요. 한쪽 당사자는 국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선 늘 그림 그릴 건데 얘는 행정심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심판의 종류는요. 항, 당, 민, 기가 있는데 행정심판은요. 당사자 심판, 민중심판, 기관심판 이런 거 없어요.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의 종류는 뭐가 있냐? 항고심판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고심판이라는 단어도 아예 안 쓰고요. 바로 이것 그대로 들어간다고요. 취, 무, 부가 있다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특이한 소송, 특이한 심판, 취, 무, 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의무 이행 심판이라고 이제 배울 건데 행정심판은요. 이렇듯 행정소송과 다른 점들만 잘 살피면 됩니다. 거의 행정소송하고 똑같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에 특유한 내용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 제도들 한 3-4개만 정리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 다르잖아요. 보세요. 취무부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취무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나중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의에다가 별표 쳐놓으시고요. 네, 이것도 지금 보면 의무 이행 심판입니다. 지금 단어도 어렵죠. 보세요. 단어가 어렵단 말이에요. 의무 이행 심판? 뭐야? 방금 취소소송 이건 좀 저 처분 취소해 주세요. 쉬웠는데 의무 이행 심판 이것도 이해해야 쉽게 적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튼 조금 이따 또 전체 내용들도 한번 살펴볼 때 다시 세부적으로 가기로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행정심판의 종류는 항당민기 이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당사자 심판 이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민중심판, 기관심판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항고심판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항고심판만 있으니까 굳이 소송의 심판의 내용을 항고심판 그리고 또 이 3개 이렇게 구분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걸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취, 무, 의가 있더라. 근데 소송은요. 항당, 민기 소송의 종류가 4개 있고 그 중에 항고 소송은 취무, 부가 있더라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일단은 또 이렇게 또 정리해 놓으시죠. 그리고 이러한 행정심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보다 좀 더 높은 상급 행정기관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이렇게 청구하더라라는 거고 그 다음 직선으로 항상 내려오는 이런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다가 소송 제기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대충의 이 그림을 이해하셨죠? 그래요. 행정법이라는 거 쉽게 하나하나 단계를 넘어가야 된다고요. 지금 또 예를 든다면 제가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이해를 못했다. 정말 또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어려운 거를 지금 쉽게 가르치고 있다 지금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단계를 잘 넘어가 보시죠. 자, 그렇다면 행정소송법 관련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죠. 140페이지 보세요. 행정심판법 항상 법은요 제1조 목적이 적혀 있어요. 자, 이 법은 뭐 이렇게 해서 제정되었다라는 목적. 그 다음 그 옆에 또 보세요. 행정소송법. 자, 이것도 제1조 목적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네, 행정소송법은 뭐 이렇게 제정되었다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그래서 목적은 일단 패스하고 2조부터 보시죠. 2조에 이제 행정법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인 처분이 등장합니다. 보세요. 1항 보면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호 네, 처분 등이라 하면 자, 등자가 붙어 있어요. 우리 법좀 보면 항상 등자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이 등자는요. 입법 기술상 표현입니다. 얘 말고 뭐 다른 것들 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즉 얘는요. 그러니까 처분 등을 잘 살펴보면 처분 말고 또 뭐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뭐가 있냐라고 봤더니요. 재결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일단은 읽어보겠습니다. 자, 처분 등이라고 하면 자, 밑줄 쳐보시죠. 제가 밑줄 칠 때는 우리 책에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제가 밑줄 칠 때 이렇게 밑줄 치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 한 줄을 다 밑줄 친다 하더라도요. 띄우고
그죠? 그 다음 또 뭐 세 번째 줄에 밑줄 이렇게 치면요. 이게 답안지에 적어야 될 내용입니다. 요약식으로. 자, 그렇다면 먼저 밑줄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처분 등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여기까지 쭉 밑줄 치죠. 요거 한 덩어리.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 공권력 행사 하나. 그 다음 또는 그 거부. 그 밑에 줄. 그 거부 밑줄 쳐보시죠. 요거 하나. 그 다음 또 하나 큰 덩어리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정작용 밑줄. 그리고 가로수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하 처분이라고 한다. 즉 처분은요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어요. 방금 처분 등이라고 했는데 처분이 뭐가 있냐라고 했더니 제 친구 행구가 있는데 야 행구가 오늘부터 법 공부 시작했대. 첫 번째 행구 법 공부 시작했다. 행구 법공이 있어요. 일단 또 적어놓고 행구 법 공부 시작했어. 그 다음에요 거부가 있어요. 그 다음에요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 밖에 이거요. 그래서 처분은 또 도식적으로 나타내 본다면 큰 세 덩어리. 행구 법 공부 시작했네. 그 다음 거부가 있네. 그 다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또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죠. 네, 행정작용. 그 다음에 행구 법 공부 시작했네. 얘를요 쉽게 이해하면요 얘가 행정행위예요. 행정행위. 그 다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정작용들도 처분이 될 수 있겠다 이 말이에요. 아무튼 법조문 잘 보면 방금 밑줄 친 거 이 세 덩어리가 있더라 이 말. 처분. 그렇다면 행구 법 공부 시작했네. 이것도 잘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죠.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청 행에 동그라미 쳐보시죠. 그렇죠? 그 다음 구체적 사실에 관한 구 동그라미 쳐보시죠. 행구 구체적 사실에 관한. 그 다음 법 집행 행위로서의 법 동그라미 쳐보시죠. 그 다음 공권력 행사장 공 동그라미 쳐보시죠. 그래 행구 법 공부 시작했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 처분이에요. 지금 한번 여기서 보시죠. 행구 법 공부 시작했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작용 이게 처분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쉬운 말로 우리 음주운전했다고 치죠. 그럼 보통 면허 정지 또 면허 취소되죠. 네, 면허 취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행정청이 법전에 누가 돼 있냐?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는 누가 하라고 돼 있냐? 시도경찰청장이 하라고 돼 있어요. 아무튼 그냥 네 경찰청 이렇게 써놓죠 그냥. 자 이런 시도경찰청장이 구체적 사실이 뭐냐 했더니 야 너 음주운전했네. 음주운전 하지 마라고 했더니 너 음주운전하면 어떡하니? 구체적 사실에 관한. 그래서 법을 봤더니 야 법에 뭐라고 돼 있냐? 이런 음주운전에 도로교통법에 이런 게 적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도로교통법에 음주운전하면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런 법 집행을 하는 공권력 행사장이 뭐냐? 일방적으로 이때 면허 취소 처분하라고 돼 있구나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게 면허 취소 처분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하다못해 우리 방금도 그랬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영업자 그렇죠? 이때 관할 구청장이 이렇게 청소년 음주 뭐 아무튼 술 판매 청소년 음주 방조 기타 등등 이런 거 했을 때 식품위생법 이런 법 적용을 해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영업 정지하라고 돼 있더라. 이게 처분이다 이 말이에요. 행구 법 공부 시작했네 이게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전부 처분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 하나하나 이 목차 하나가요. 여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목차가 쫙 나뉜다고요. 거부도요. 그 밖에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큰 카테고리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더라 이 말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또 보니까 밑줄 쳐놨어요.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즉 그래서 처분 등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처분 등이라고 하는 거는요. 처분 플러스 재결이더라 이 말이에요. 두 가지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처분 등. 왜 또 처분 등이 중요하냐? 얘가 소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소송의 대상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형부, 처제 이건 뭐 너무 쉬운 거니까 뭐 두 문자로 안 해도 되겠지만 늘 요약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 처분 등이 뭐가 있냐? 말 그대로 처제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처분하고 재결이 있더라. 네. 그래서 그 옆에 19조 보시죠. 141페이지 19조 취소소송의 대상이라고 해놓고 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얘가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게 처분 등, 즉 처제. 소송 대상이 두 개 있다 이 말이에요. 처분도 있고 재결도 있고. 일단은 또 이렇게 처제 정도만 또 알아 놓으시죠. 네, 결국 처분은 뭐다? 행구 법 공부 시작했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 거부는 또 조금 이따 그림 다시 그려보도록 할 거고요. 네, 그 다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 작용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행정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소송법에서 제일 첫 번째 처분의 의의가 적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행정소송심판법도 보시죠. 행정심판법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처분의 개념이 먼저 등장한다고요. 자 보세요. 2조 정의 보세요. 여기서는 처분 등자 없어요. 처분만 있어요. 이 이유도 좀 나중에 다음 시간에 또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여기 보세요. 1호 처분 똑같이 적혀 있다고요. 행정청이 행하는 또 행정청에 행 동그라미 쳐놓고요. 구체적 사실에 관한 구 동그라미 쳐놓고 법 집행으로서의 법 동그라미 쳐놓고요. 그 다음 공권력 행사 공 행구 법 공부 시작했다. 이거 하나랑요. 또는 그 거부 요거 하나랑 또요.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정작용 이게 처분이다. 방금 행정소송법에서 적혀져 있는 거와 똑같이 적혀져 있죠? 네, 그렇다고요. 그 다음 2호 부작위 이것도 또 다음 시간에 그림 그리면서 설명할 건데 부작위는요. 소송법에 또 적혀 있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재결 3호 읽어보시죠. 재결이 뭐지? 방금 처제라고 했는데 재결이 뭘까라고 봤더니요.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서 제6조에 따른 이제 행정심판위원회가 있는데 제6조에 따른 이런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하더라. 즉 갑이 행정심판을 청구했을 때요.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는 결정 이걸 뭐라고 한다? 재결이라고 얘기해요. 재결. 그래서 어떤 재결, 어떤 재결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 다음 행정법원이 하는 것 얘의 마지막 결론을 뭐라고 하냐? 얘는요 판결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단어가 우리 법원에서 판결한다. 이건 민사법원에도 형사법원에 똑같잖아요. 유죄 판결한다. 누가 누구 돈 갚아라라는 판결한다. 그렇죠? 행정법원에서도 판결. 그래서 소송의 마지막 결론을 뭐라고 한다? 판결이라고 한다고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론은요 재결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쉽게 그냥 이해해 본다면 동생스러운 하급행정기관이 했던 것을 다시 결정한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다시 결정하겠다 내가.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왜 소송의 대상이 되냐? 다 뭐예요? 지금 여기 그림 그려놓은 거. 이쪽 편은요 다 행정청이죠. 얘도 행정청이라고요. 상급행정기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 행정청의 행인 처분과 또 상급행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는 재결 이거 전부 다 소송 대상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소송 대상 되더라. 그래서 소송 대상이 뭐다? 처제더라 이 말이에요. 처분도 되고 재결도 되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일단 가장 기초적인 개념으로서 소송의 대상은 처분이구나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우리 늘 청소년 19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보통 우리 뭐 미성년자 관람 불가라고 하는 19금 뭐 이런 부분. 그래서 행정소송법에서 대상적 격 가장 중요한데 이 대상적 격이 몇 조에 있냐? 19조에 있어요. 19조. 예, 조문도 이런 가장 기본적인 내용. 법전에 우리 답안지 적을 때 조문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런 조문도요. 하나하나 다 찾아가지고 쓸 수 없죠. 중요한 조문들을 외울 건데 일단 또 첫 번째 19금 가장 중요한 19금 처분이다 이 말이에요. 대상적 격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몇 조에 있냐? 행정소송법 19조.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또 다른 조문도 또 이제 이렇게 또 쉽게 한번 정리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시간 입문 강의에 있어서 행정쟁송법이라는 게 뭐다라는 거 정도 한번 또 설명해 본다고 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139페이지에 있는 이 그림이 행정법 전반을 이해함에 있어서 머릿속에서 도식화 시킬 수 있는 그림이다라는 겁니다. 자, 행정법 관계에 있어서의 양 당사자는 행정청과 국민 등장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월적 지위에 있는 행정청이 어떤 행위를 하더라. 그것이 행정행위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행정행위에다가는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우일이 또 하나 적어 놓죠. 우일이. 아까도 행정행위의 개념 요소는요. 대부분 다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한다고요.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우일이.
그런데 그 밖의 행위 형식들은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얘는요 친구 한 명 더 사이겠습니다. 그 밖의 행위 형식들은요 이 친구 이름 외우기 쉬워요. 신동엽이가 있어서 동엽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그 밖의 행위들의 좀 대표적인 것들은 이렇게 좀 상대방의 동의를 얻거나 또는 협력을 얻어서 하는 행위들, 행정청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밖의 행위 형식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행정행위와 그 밖의 행위 형식들을 합쳐서 하는 용어를 행정작용이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네, 그래서 이렇게 행정청이 이런 행정작용들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 행정행위예요. 이 행정행위가 어떤 방금 법전도 살펴봤지만 법전에 적혀있는 개념으로는 처분으로 이렇게 표시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행위와 처분은 거의 유사하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행정행위, 처분에 대해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었을 때 이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수단이 사선, 직선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사선은 행정심판, 직선 행정소송. 그렇죠? 그럼 사선 행정심판위원회의 마지막 결론은요 그 밑에 최종 판단, 재결 이렇게 적혀있단 말이에요. 그럼 직선으로 내려오는 행정법원의 최종 판단은요 판결돼 있다고요. 그죠? 네. 그리고 행정심판의 종류는 취무의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세 가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즉 취소 심판, 무효등 확인 심판, 의무이행 심판 이게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행정소송은요 일단 또 큰 걸로 나눠져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항당민기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중에 항고소송이 취무부로 나뉘더라 이 말이죠. 네, 그래서 행정소송은 항당한 짓 많이 하는 민기, 취무부, 그죠? 항당민기, 취무부.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방금 설명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의 종류 이 정도 두 문자 또 법조문 보면서 동그라미 치고 또 1교시 마치고 잠깐 쉬고 또 나머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시죠. 자 보세요. 140페이지 오른쪽 편 행정소송법 제1조 목적 나중에 읽기로 하고 제2조 정의 1항의 1호 처분 등 처제 이거 한번 정리해 보았고 그렇죠? 부작위는 다음 시간에 또 정리하기로 하고 2항 건너뛰고 다음 3조 보세요. 행정소송의 종류라고 제목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행정소송은 다음 네 가지로 구분한다. 1, 2, 3, 4, 5 동그라미 치죠. 항, 2호 당, 3호 민, 4호 기, 항당민기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항고소송만 한번 읽어보죠. 1호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즉 처분 등 뭐라고 했어요? 처제, 내 형부 하는 것처럼 처제 또는 이제 우리 아직 안 배운 부작위 이것에 대해서 제기한 소송. 그죠? 그러니까 취무부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네, 그 다음 당사의 소송은요 중요한 단어가 법률관계가 하는 거예요. 이런 처분 등으로 인해서 어떤 법률관계가 형성되었고 또는 기타 이런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뭐 이런 것들 아무튼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이런 법률관계에 대해서 다투는 소송 이게 당사 소송이고 민기 이건 그냥 나중에 시간 날 때 읽어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소송은 항당민기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제4조 보세요. 가로 열고 제목이 항고소송이에요. 항고소송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 밑에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2, 3, 5 취무부 동그라미 취소소송이 있고 무효등 확인소송이 있고 이것도 보세요. 무효등자 붙었죠. 무효 확인소송 말고 또 다른 소송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좀 이따 또 설명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법전에 등자 붙은 거는요 앞에 여기도 무효 말고 또 다른 거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압축적으로 기술하기 위해서 등자를 늘 법조문에 붙인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무효등 확인소송 그 다음 세 번째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는 취소소송 정도 한번 설명해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 나에게 어떤 권익이 침해되는 이런 처분 좀 제발 좀 취소해 주세요 이런 거죠. 네. 예를 들면 내가 음주운전도 하지 않았는데 면허 취소돼 버렸어요. 운전 못 하고 다닌다고요. 특히 개인 택시 하시는 뭐 이런 분들은 더 큰 타격을 입죠. 내가 왜 음주운전도 안 했는데 면허 취소야? 이 면허 취소를요 취소해 주세요. 법원에 소송 제기한다 이 말이죠. 네, 이런 게 취소소송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4조 항고소송도 취무부 이것도 한번 그냥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뭐 우리가 방금 또 조문 하나 외웠다라고 한 게 19금 제일 중요한 거 그렇죠? 취소소송 대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그 다음 슬래시 제가 이렇게 슬래시 하면 이렇게 한번 슬래시를 쳐보시죠. 늘 강의 시간에 슬래시 하면 이렇게 사선으로 그어 놓으시죠.
필기를 잘해야 또 공부도 잘합니다. 이렇게 사선을 꼬아 놓으면요, 사선 앞과 사선 뒤가 좀 눈에 잘 보이죠? 네, 사선 앞과 사선 뒤의 논의가 또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다만이라고 해놨죠. 항상 법에는 이렇게 단서조항이라고 합니다. 원칙은 처제다, 처분 등을 얘기한다. 그 다음 다만 뭐 이럴 경우에는 어쩌고저쩌고, 이제 이런 단서조항들, 즉 또 쉽게 얘기하면 그냥 원칙, 또 예외스러운 조항들, 이제 이런 것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아무튼 예, 강의 시간에 제가 슬래시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또 필기하십시오. 필기마저도 제가 이렇게 유도해 드린다고요. 네, 하라는 대로만 잘 따라오신다면 나중에 책을 볼 때도 쉽게 이해된다고요. 지금은 어떤 행정법, 행정쟁송법 책을 읽는다 하더라도요, 아니 이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데 한글로 적혀 있는데 읽어도 왜 이해가 안 되지? 이러신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강의 듣고 이제 책을 보면요, 아, 이 문장들 하나하나가 읽혀지고요. 그 다음 또 밑줄 친 것들 외우라고 하면 이 밑줄 친 것들은 또 이제 외우면 되겠죠. 방금처럼 행정청이 행하는 구치약 사실에 관한 법, 집행호소의 공권력 행사, 자 이것도요 기본적으로 외워야 돼요. 왜? 답안에 무수하게 쓰거든요. 안 외워도 법전에 있긴 하지만 보고 쓰는 것보다 외우고 쓰는 게 훨씬 더 빠르죠. 네, 그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행구 법공부 시작했네, 이거 하나 외워놓으면 어느 정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기도 하지만 두 문자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은 더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교시 뭐 빨리빨리 또 진행한다고 좀 말이 빠르기도 했지만, 아무튼 가장 기본적인 행정쟁송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심판 플러스 행정소송, 그렇죠? 그 다음 또 단어 행정작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요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행위와 그 다음 동의나 협력 얻어서 잘하는 또 그 밖의 행정식들 합쳐서 하는 얘기가 행정작용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 중요한 것은 행정행위, 법전에는 처분이라고 표시되어 있더라, 그죠? 이 처분이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분은 또 방금 또 얘도 도식적으로 나타낸다면 세 가지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그렇죠? 다 이 꼴로 친다면요, 처분은 이거 플러스 이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행구 법공부 시작했네 하나, 그 다음 거부, 그 다음 그 밖에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도식적으로 외웠던 행정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림 속에 첫 번째 위에 있는 그림 행정행위와 그 다음 화살표 밑에 그려져 있는 그 밖의 행정식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행정행위는요, 요게 행정행위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법조문에 있는. 그 다음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있었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그 밖의 행정식 중에 여기에 포함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아무튼 네,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것 이거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의 가장 기본적인 단어는 공권력 행사작용, 예, 이런 것들. 아무튼 이런 부분들 가장 도식적으로 일단 또 정리해 보기로 하고 첫 번째 시간에 이런 부분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의 가장 기초적인 그림, 이거보다 더 쉽게 그림 그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그림과 그 다음 행정심판, 행정소송 간단히 말씀드렸고, 또 우리 행정쟁송법에 있어서 100점짜리 시험에 100분 동안 16페이지를 채워야 되는데 어떤 시간 분량 뭐 이런 페이지, 예, 도식적으로 한번 나누어 보았다, 뭐 이 정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10분 쉬고 또 이제 다음 페이지에 있는 142페이지 보세요. 행정법 관계의 기본적 유형들이 있더라. 이제 여기서 거부, 부작위, 이제 이런 것들 또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